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그의 고른 숨소리가 귓가에 조용히 스며들 때마다 묘한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입술 아래로 전해지는 체온, 그 따뜻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만큼 그 온기 속엔 너무 오랜 그리움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쩌다 제가 이 사람과 한방 같은 침대에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은은한 빛 사이로 서로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불 끌까요? 영환 씨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켜둬요. 오늘은 서로를 조금 더 보고 싶네요. 그는 잠시 웃었고 이윽고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넓고 거친 손이었지만 어쩐지 그 안에 깃든 시간과 조심스러운 마음이 전해져 이상할 만큼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것이 손끝에서 숨결에서 흘러나왔으니까요. 조용했고 조심스러웠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몇 주 전 그날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7년. 조용한 삶을 원했던 그녀는 딸의 권유로 막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텅 빈 공간 그녀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거실 한켠 소파에 앉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천장 너머로 쿵 하고 울리는 무거운 소리. 무언가 떨어진 건가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이어진 쾅, 그리고 스르륵 미끄러지는 듯한 소리. 심지어 누군가 웃는 듯 낮게 흘러나오는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밤 11시 30분.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불쾌하다기보다는 어쩐지 어리둥절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아파트의 모든 소리는 처음이었으니깐요. 천장을 울리는 발소리도 벽을 타고 흐르는 기척도 가끔 이어지는 말소리까지. 그녀는 새삼 이곳에선 숨조차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남자분과 마주쳤습니다. 회색빛 따뜻해 보이는 니트 가디건에 단정한 바지, 짙은 회색빛 머리와 또렷한 눈매가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인상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낯선 얼굴에 주저함은 없었고 오히려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천사호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 좀 시끄러우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LP 꺼내다가 떨어뜨렸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민망해졌습니다. 시끄럽다며 윗집을 의심했던 제 마음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편함 옆에서, 복도 끝 햇살 좋은 자리에서까지 짧은 인사와 안부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포장된 유자차 한 병과 그 옆에 손글씨로 써내려간 메모 한 장. 늦은 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드세요. 천사모 드림.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첫 인사치곤 참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게 포장한 커피 원두를 챙겨
저도 용기를 내어 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자차 덕분에 잘 마셨습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요. 혹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거실로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의 집은 예상보다 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켠엔 오래된 턴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가엔 잘 말린 라벤더가 담긴 유리병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LP판을 올렸고 침묵 속에서 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피어오르는 음악 짙은 커피 향이 부엌에서 거실까지 흘러왔고 저희는 마주 앉아 말없이 그 공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성함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영환입니다. 그 이름이 마치 잔잔한 물 위에 돌을 하나 떨어뜨린 듯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툭 안착했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왠지 책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조용한 음악 들으실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는 눈을 살짝 내리깔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밤엔 많은 감정이 조용히 오고 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이상하리만치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 걷고 싶었던 걸지도요.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의 집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창 그 불빛 아래 제 마음도 잠시 머물러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은 채 조용히 그를 향해 10월의 바람은 부드럽고 단풍 냄새가 공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마저 마음을 간지럽혔죠. 그날 처음으로 우리는 누군가에서 당신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집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해가 천천히 지는 풍경을 함께 바라보기도 했고 장을 보던 중 우연히 마주치면 서로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색함은 어느새 익숙함으로 낯설문 조용한 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린 비를 피해 그의 집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젖은 어깨 위로 와인 한 잔이 건네졌고 턴테이블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선율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퍼지는 그 사이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 것과 너무도 닮은 고요한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보다 서로의 숨결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같은 이불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갑던 밤 공기조차 그 순간만큼은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요. 생각해보면 모든 시작은 그저 쿵 하고 울렸던 천장의 작은 소리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일상이던 하루가 이토록 따뜻한 밤으로 이어질 줄은. 라디오에선 클래식이 흘렀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잔잔한 선율 사이로 마음 한편이 간질간질하게 간지러워졌습니다. 이 곡 좋죠? 그가 조용히 말하며 라디오 볼륨을 살짝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머그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유자차보다 조금 더 짙고 붉은 향이 나는 차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미자차예요. 제가 직접 말린 겁니다. 단맛보다는 조금 새콤한데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조용히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쩌면 이렇게 새콤하면서도 따뜻한 무언가인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 모금 진한 향이 입안에 퍼졌고 그 향 너머로 며칠 전 그와 처음 나눈 말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의 초대는 우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작은 메모,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담례로 건넨 커피 한 봉지. 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돈된 거실 창가엔 작은 화분들이 햇빛을 머금고 있었고 벽엔 오래된 LP판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라디오 스피커 옆 반쯤 펼쳐진 시집 한 권이 살짝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참 좋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혼자 산지 오래돼서요. 이제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말투는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말끝이 가라앉듯 흘렀고 저는 그런 여운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말끝을 천천히 흘려보낼 때 그 틈에 내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잠시 머뭇거리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사 왔을 때 윗집에서 들리던 그 소리들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라디오 소리였을 겁니다. 밤마다 켜놓거든요. 아내가 생전에 즐겨 듣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집안에서 제가 느꼈던 낯선 공기의 무게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된 화분, 펼쳐진 시집, 작게 울리는 클래식 선율,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흔적이었겠지요.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끄고 스피커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걸 끄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너무 조용해서 자꾸 아내가 생각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앞에 놓인 잔에 오미자차를 조용히 따라 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랜 상실과 조용한 안도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그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저녁 식사, 낡은 LP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재즈, 그리고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그는 책을 추천해 주었고 작은 화분에 물 주는 요령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가 이젠 저녁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친구 같으면서 가끔은 가족처럼, 그리고 문득문득 연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라디오 DJ의 낮고 느린 목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말도 표정도 없었지만 그 손길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하고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감촉. 그 순간 제 안에 낯설던 거리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환 씨와 함께 걷는 산책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꼭 말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 발걸음 소리만 겹쳐도 마음이 차오르는 그런 고요. 그날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 동네 공원 입구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향이 스며들었고 저는 슬쩍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차예요? 모과차예요. 요즘 목이 칼칼해 보이셔서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작은 종이컵에 따끈한 차를 따르던 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어쩐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선 단풍이 천천히 흩날렸고 한 잎이
제 무릎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을은 사람 마음도 같이 물들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원래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 누군가 들어오는 게 많이 두려웠어요. 그의 말투엔 망설임이, 손끝엔 긴장이 스며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연 씨가 커피를 들고 오셨을 때 사실 꽤 당황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집에 온다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집에 오고 나서 한동안 매일 울었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낯설고, 너무 넓어서 그런데 밤에 들려오던 음악이 위로가 됐어요. 낯선 공간에서 처음으로 익숙하게 느껴진 소리였죠. 그 말에 그는 제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손길은 이미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도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내일도 모레도 같이 걸어요. 그날 단풍 아래에서 마주한 그의 고백은 제 마음에 조용히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제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작고 따뜻한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영환 씨와 단풍길을 함께 걸었던 그날 이후 저의 일상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커튼을 걷기 전 저도 모르게 그의 창문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고, 장을 보러 나가는 길목에서 우편함 앞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발견하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불쑥 뛰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설렘이란 단어가 이럴 때 쓰이는 거였죠.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톤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연 씨.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늘 조용했지만 그 안엔 숨기지 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에서 돌아온 저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밤조림이 고이 담긴 유리병 하나, 그 옆엔 짧은 손글씨 쪽지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밤조림을 해봤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리긴 어려워서 이렇게 놓고 갑니다. 민준 드림. 봉투를 들고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주위를 둘러보게 되더군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퍼지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지 현관 앞에 놓인 반찬 하나, 짧은 메모 하나였는데 그 안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마음이 조용히 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집 앞을 오가며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서로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 하루를 정리하고 침대에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회색 카디건을 입은 이민준 씨가 양손에 무언가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는 잠시 머무시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이 오질 않아서요. 오늘 하루 종일 수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저는 한쪽으로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 조명을 낮추고
머그컵에 따뜻한 오미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초겨울 달빛이 바닥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외로움 때문은 아닌지, 단지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그냥 수연 씨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진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눈을 맞추며 아주 천천히 묻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감싸 안았고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어깨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체온, 낯설지 않은 숨결,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포근한 고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다고 느낀 것은, 그리고 그 따뜻함이 내가 원하던 온도였다고 확신한 것도.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포개진 온기와 조심스러운 호흡만이 오랜 외로움의 자리를 천천히 메워갔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고 그 은은한 불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말이 아닌 몸짓과 눈빛으로 이어진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가 너머로 수증기가 천천히 퍼져나갔고 그 속에 그의 실루엣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수연 씨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 차 한 잔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마주했습니다. 눈빛으로 안부를 나누고 잔잔한 미소로 대화를 대신하는 그 시간이 왠지 모르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예상치 못한 초인종 소리에 깨어졌습니다. 온몸이 굳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하자 화면 속엔 제 딸이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굴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영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당황한 표정으로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만요, 방 안에 계세요. 급히 그를 안방으로 들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른 시간에 미안해. 혹시 혼자 계신가 해서. 딸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야 무슨 일로? 딸은 식탁 위에 놓인 두 개의 머그컵을 보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내게로 돌렸습니다. 누구 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짧은 망설임 끝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어르신이야. 가끔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분이셔.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 속엔 이해보다는 혼란이 묻지 않은 말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환 씨를 불렀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괜히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닌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서로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 사람을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딸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돌아가던 딸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해하려 애쓰는 듯 하면서도 낯설고 놀란 감정이 담긴 그 눈빛은 그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지만 마음 한켠은 자꾸만 조여왔습니다. 영환 씨는 변함없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셨고 함께 산책을 하고 시장도 다녀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점점 변해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딸이 불편해하진 않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우리가 너무 빠른 건 아닐까?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환 씨의 초대로 그의 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LP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익숙한 선율이었지만 어딘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뭔가 조금 멀어진 느낌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대답하였습니다. 딸이 왔던 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맞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영환 씨는 괜찮으세요?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수연 씨 없이 다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의 진심은 조용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그였지만 마음만큼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영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수연 씨. 가족에게도 주변 분들에게도 조금씩 보여드리고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아요. 당신만 옆에 계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낭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엔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그의 마음도 어쩌면 아직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은 대부분 잎을 떨구었고 벤치 위엔 낙엽 대신 얇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영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녀의 문 앞에 작은 쪽지를 두고 갔습니다. 때로는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인사, 때로는 국화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떤 날은 말없이 담긴 귤 몇 개. 그녀는 어느새 그것들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글씨는 그녀의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매일을 함께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김장을 돕고 돌아온 날 그녀의 지친 얼굴을 바라보며 영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같이 살아보실래요? 그 말은 너무도 담담하고 평범한 말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셨고 당황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웃지도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담백하고 진심 어린 제안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한 날을 기념해 작은 나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영환 씨가 직접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으셨고 그녀는 그 안쪽에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거창한 약속도 식도 없었지만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영환 씨는 조금씩 짐을 가져와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의 살림이 하나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턴테이블, 그녀가 좋아하는 찻잔, 함께 고른 작은 라디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처음보다는 익숙해졌고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감싸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수연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기대며 대답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계절을 천천히 함께 걸어요. 창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세상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늙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문턱, 누군가는 다시 따뜻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고, 오래 혼자였던,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간절하였던 사랑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가슴 한켠에 단풍 한 잎쯤은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렐 수 있는 용기, 그 마음만은 놓지 마세요. 천천히, 따뜻하게 당신의 계절도 곧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늘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